예, 대구광역시장 후보 투표 후보님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버스킹 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면 사람들 동원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전부 뒤로 빠져. 다 뒤로 빠져요. 저 유한국이 옷 입고 있는 사람 다 뒤로 빠져. 저쪽으로 빠져서 우리 오늘 딱 절반입니다. 절반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구에 이제 유한국 구청장님 모시고 서구에 온 거는 참 반갑기도 하고 제가 서구에 오래 살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소. 서구에 후보님 많이 사셔가지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비산동서 살았어요. 비산동이 서구 맞죠? 그때 비산동은 참 그 판자촌이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비산동에서 대명동 그 당시에 영남학교까지 한 40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비산동에 온 거는 방세가 싸서 비산동으로 왔어요. 그때는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구에 오니까 유한국 청장님도 계시고 의원님은 이제 조금 이따 올라올 거예요. 국회의원이 사람 많이 모일 때는 무조건 얼굴 내미는 거야. 우리 정말 제가 좋아하는 김상훈 의원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참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좀 내리세요. 그거 거슬려서 안 되겠어. 아니 그걸 접어요 진짜. 그게 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것은 압승을 해본들 정말 좋지 않은 것은 나중에 임기 끝나고 퇴 이제 돌아갈 때 그때 좋은 이야기 듣고 돌아가야 돼요. 선거에서 뭐 70% 얻었다 떠들어 본들 나중에 4년 임기 마치고 15% 지지받으면 그 쫓겨나는 거야.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안 접으면 접어보소. 앞으로 내가 그래. 어린이집 안 도와줄 거야. 어린이집인 거 어떻게 아시지? 보나마나 어린이집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저. 뒤로 좀만. 마스크 벗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복현동에 살고 있는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복현동이면 경북대학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복현동에서 거의 한 18년을 넘게 살았는데 복현동 유일한 단점이 지하철이 없습니다. 네, 지하철이 없어서 교통순환에 있어서 다른 구나 그런 곳보다는 조금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이 대구시장이 되시면은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지하철을 놓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
나는 이 김범일 시장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이 모노레일입니다. 지상철인데 저 모노레일을 사람들이 도시 환경 미화를 외친다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 게 호주를 가보면 지하철이 있고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고 그 다음 그 위에 모노레일을 쫙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모노레일 저게 하나 좋은 게 도심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요. 도로 중간에 기둥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 위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께서 뭐 최근에 트램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게 아마 중앙에 뭐 예비타당 조사도 다 마친 모양인데 제가 시장 되면 트램은 안 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게 도시의 이 도로 좁은데 도로 한두 차선을 차지해 가지고 트램에 뿌리면 옛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서울의 전차예요. 전차. 지상 전차야. 그거 해가지고 대구 이 도로 좁은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걸 해요? 그래서 트램은 하지 않고 지금 대구 시내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이 가능한 것은 모노레일입니다. 모노레일로 도시 전체를 대중교통수단을 강구를 해줘야지 그게 도심이 괜찮은 거지. 교통 적체도 해소되고 차 가지고 나오는 사람 덜 가져 나와도 되고. 이게 도심에서 지금 트램 하겠다 이거는 나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트램은 전부 그 모노레일로 바꾸는 것이 도시교통수단으로 또 좋습니다. 또 한 10년 뒤 있어 보면요. 도심 교통수단이 200만 이상 도심이 되면 이 도심이 커지면 교통수단이 이제 도심 항공교통수단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곧 옵니다. 자동차가 땅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시대가 곧 옵니다. 드론도 이제 띄워가지고 물건도 배송하고 사람도 이동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스타워즈인가 영화 보면 도심에서 휙휙 날아다니죠.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하철에 얽매이는 시대에는 이젠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대로 그 교통을 대중교통 소통 체제를 갖추려면 모노레일 시대가 당분간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복현동 아가씨 그 됐어요. 네, 계속해. 늙음하게 호강합니다. 그거 한 10년 전에 좀 그래 해주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만촌동 시민 한명열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대구의 가장 심장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딘지 혹시 후보님께서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가장 큰 넓은 가상 대동맥. 혹시 달구벌대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달구벌대로. 네, 다녀봤어. 그렇죠. 나하고 퀴즈 게임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저는 방금 도로교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지하철 당연히 이제 그거보다는 도로교통망이 개선이 필요한데 대구 자체는 달구벌대로의 교통 야기가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만촌 내거리부터 해서 반월당 쪽에 지금 교통 혼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촌 내거리에 도로 지하철 출구를 하나 공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월당 내거리에서부터 이미 교통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정도로 큰 길다란 구간에서도 일어나는데 만촌 내거리에 가장 핵심 번화가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4호선도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주상복합 아파트 4-5개가 한 번에 지금 올라가서 2024년부터는 교통 대란이 이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달구글 대로 전체가 영향이 끼칩니다. 그거를 대구시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행사나 건설사 탓으로 돌리고 있고, 대구시청에서는 수수방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이런 개선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대구시청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꾸준한 의견을 드려도 수성구청에서는 도와주겠다 해도 자금을 같이 보태겠다 해도 대구시청이랑 건설 시행사 쪽에서는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시민들이 단체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장이 되신다면은 살펴봐 주실 수 없으신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대구시 교통은 서울에 비하면 혼잡도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 같은데 88도로 같은데 그게 시내 고속도로예요. 강변 88도로 같은데 거기 통과하려면 여의도에서 내가 잠실 사는데 여의도 국회에서 잠실까지 오려면 퇴근 시간대 오려면 2시간이 걸려요. 출근 시간도 1시간 반 걸려요. 그게 그 시간을 피하고 나면 15분 거리가 안 돼요. 서울의 교통 혼잡도가 대구에 비하면 대구는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특히 만촌 내거리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수성을 지역에 사는데 그거는 도로 무지하게 넓어요. 그 지금 교통소통대책 이야기하기에는 다른 지역이 구도심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구도심의 소통대책 때문에 지금 모노레일을 하자는 겁니다. 아직 불편하지 않을 건데 그 학생이 아마 20년 있다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아마 다시 한번 직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34 중년입니다. 예? 중년입니다. 34 중년입니다. 34이면 아직 애지 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만 하나만 더 드리자면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촌 내거리뿐만 아니라 저희 그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교통 상권 제2의 상권으로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범어 내거리 다음으로요. 지금 두리 내거리 여기 서구에 있는 두리 내거리도 굉장히 큰 핵심 내거리입니다. 거기에 다음으로 만촌 내거리가 이제 부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0년부터 뉴스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나오고요. 그거는 예. 내 보겠다마는 급한 데는 수성구는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대구에서 환경이 제일 좋아요. 집값도 제일 비싸요. 예? 송구합니다. 그래서 송구합니다. 수성구에서 불만 내하는 거는 내 수성구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딴 데도 좀 배려해라.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하시죠. 아침에 한번 해봐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산이 삼동 서태숙입니다. 예. 예, 나는 비산동 사보이 극장 뒤에 살았어. 예, 저도 사보이 극장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아 그래. 저도 이제 손해 시골에서 의성에서 나와갖고 예. 사보이 극장에 거기서 경북여성 다녔습니다. 예, 예, 예. 예.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서구 대구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어렵습니까, 그죠? 대기업을 하나 좀 유치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좀 창출을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 좀 예, 그리고 서구를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해. 예, 감사합니다. 대기업 유치해 달라고 사무실에 있어 보면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대구에 제일 모직 나가고 난 뒤부터 대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이 대구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에 왕이라도 내려가라고 해도 안 내려갑니다. 기업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이익이 남아야 돼. 돈벌이가 돼야 돼. 그런데 대구로 올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며칠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현대삼성에서 미국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조 달러를 투자한대. 100억 달러.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전기 자동차도 미국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가려고 하니까 조지아주 정부에서, 그거는 주정부죠, 6,700만 달러를 들어가지고 수백만 평을 샀어요. 현대 보고 이거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통상으로 법인세를 10년간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땅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럼 미국 가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가 없죠. 거기서 파니까 한국에서 자동차 만들고 가면 관세를 내야 되거든. 세금을 내야 된다. 얼마나 조건 좋아요. 수백만 평을 100년에 1달러로 렌트해 주기도 합니다. 100년에 1달러만 내고 이 수백만 평의 공장 지어가지고 운영해라. 법인세도 10년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해요. 미국도 그래요. 그리고 규제를 안 합니다. 모든 규제 다 풀어주고,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투자하려면, 공장 하나 지으려면 건축가 가서, 시청에 가서, 도청에 가서 업소하러 돌아다니고 종이장을 들고 돌아다니고, 미국은 그래 안 해요. 투자하겠다 하면 저가 알아서 착착착 다 해줘요. 임금도 조지아주 같은 데 가면 한국 임금의 60%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거기는 히스패닉들이 많아요. 멕시칸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미국에 취업을 하면 8시간 3교대를 돌립니다. 24시간 공장을 돌려요. 24시간 공장을 돌려도 기아 소렌토 공장 같은 경우에 그 물량을 갖다가 다 못 될 정도로 잘 돼요. 근데 그 임금이 한국의 임금의 60%밖에 안 돼요. 노동 생산성도 한국의 1.6배야. 같은 돈을 주고 노동 생산을 하는 거 보면 1.6배야. 노조도 없어요. 있어본들 스트라이크도 안 해. 노조가 억지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이 나라에서 하겠어요? 그거 두 번째, 우리나라 모든 첨단 산업 제품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수출을 합니다. 대구공항으로 수출하는 항공화물은 0.1%입니다. 하나만 한 거예요.
이 동천공항이 저게 물류공항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인천공항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공항의 30%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우리가 군이 어성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군이 어성에서 그 대구 근교에서 생산되는 첨단 산업 제품은 군이 어성 공항을 통해서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가고 다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의 공항은 이건 동남아 공항이에요. 지금 동천공항에 하던 그 동천공항에 이전에 불과하다고요. 그래 해본들 그 공항 근처에 공장이 안 와요. 기업이 안 와요. 기업에서 생산을 해갖고 물류 비용이 그래 많이 드는 대구로 왜 내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려올 이유가 없지. 그래서 김상훈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금년 말 되면 되니까 그 전이라도 TK공항을 인천공항에 30% 정도는 물량이나 여경이나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으로 만들자고 내가 김 의원하고 의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도 지금 새로 다 만들었어요. 원래 그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게 홍준표 법안, 추경호 법안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통합하고 대구 실정에 맞게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김 의원하고 둘이 지금 그 법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돼야만이 군위에 어성에 소위 인천공항의 물류 비용을 30% 여객을 한 30%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럼 그 공항을 만들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우리보다 7년에서 10년 이상 뒤에 아마 공항이 될 거예요. 거기는 바다를 매립하는 데이기 때문에 바다도 그게 50m, 70m 그런 깊은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완성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항을 국비공항을 국비를 들어서 공항을 만들면 그 공항에 부산, 울산, 경남, 전라도, 충청도 사람도 인천까지 안 가고 대구로 물류를 여객을 먼저 땡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땡겨가지고 안착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가덕도 신공항이 되더라도 그 물류비 빠져나가는 물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덕도 신공항법 할 때 나는 그 찬성을 했어요. 자, 너도 해라. 근데 대구 우리도 그럼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자. 똑같이 같이 찬성을 해줘야 돼.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공항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선거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구도 똑같이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내가 지난 대구에서 반대 다 할 때 나는 찬성했어요. 그건 앞날을 내다보면 5년 뒤를 보고 또 10년 뒤를 보면 찬성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대구공항을 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우리는 그런 빌미를 찾을 뿐이죠. 더 좋죠. 부산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노? 이런 식으로 나라에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게 다 되고 나면 만약 이게 완공이 안 되더라도 국비공항이 되고 나면 대구 경북에 특히 군위 어성 북구 서구 이쪽으로 쫙 그 이게 이제 공항 가는 길 아니야. 이쪽은
첨단 산업이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저가 알아서 내려옵니다. 저가 알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대구에 있는 대학하고 기업하고 산학 연계 체제를 맺어야 돼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카리큘럼을 대학에 줘가지고 대학에서 그걸 가르치면 졸업하면 연수 절차 없이 바로 현장 투입이 되고, 그러면 좋은 직장들이 대구 경북에 특히 군위 어성 뭐 대구 북쪽 지역에 여기 널려 있는데 대구 애들이 뭐 하려고 서울 가겠어요? 서울서 내려오죠. 기업 유치를 해달라는 거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조건을 갖다가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땅을 공짜로 주지 못하더라도 공항이 되고 나면 군위 어성 지역이나 이 대구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평당 5,000원짜리도 만들고, 수도권에 지금 용인 같은 데는 평당 1,0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공장 부지가. 근데 그런데 하지 말고 우리는 평당 10,000원짜리 내 공장을 한 100만 평 만들어 줄게. 내려온나? 그러면 내려오죠. 기업 유치라는 거는 그래야 됩니다. 또 기업 유치를 하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애들 교육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돼요. 지금처럼 좌파 진보 교육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이 지배하는 교육 체계 가지고는 대기업의 그 유수한 인재들, 그 자식들이 안 내려옵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 수준을 대구에 맞춰줘야 돼.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게 교육 방향을 수월성 교육으로 바꿔버려야 돼. 어떻게 세상이 전부 경쟁천지인데 공부하는 애들을 경쟁을 안 시키고 똑같이 그 하자. 그건 말이 안 맞죠. 똑똑한 애들은 똑똑한 애들 대접하고, 그리고 걔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구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버드도 바로 가고 MIT도 바로 가고 예일대학도 미국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어주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대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줘야 될 게 의료시설. 그 사람들이 대구로 몰려 내려오면 의료 수준을 서울의 수준으로 맞춰줘야 돼. 우리 대구 사람들도 걸핏하면 KTX 타고 SRT 타고 삼성병원 올라가고 서울로 병원 가잖아요. 에? 대구 의료 수준이 서울 못지않다면 서울로 병원 갈 필요가 없죠. 수술하러 갈 필요도 없죠. 의료 수준도 향상을 시켜요. 대구 사람들이 아프면 서울 안 가고 대구서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대구 의료 수준도 높여줘야 돼. 마지막으로 문화 수준도 높여줘야 돼. 서울처럼 오페라도 갈 수 있고 고급 문화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K-팝 페스티벌도 늘 열 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대구 와서 얼마든지 공연하고 대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수준도 높여줄 때 지역 균형 발전이 생기고 수도권 중심의 사회가 지방 균형 발전 사회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발자국 뛰는 게 공항입니다. 이 공항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김상훈 의원이 이제 총대를 매야 돼. 나는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상훈이가 총대를 다 매고, 공항을 만약 이게 그 법만 통과시키면 김상훈이는 대구 경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신 있지? 예, 얼마 전에 저 홍준표 대표님 후보님께서 제게
공항특별법을 새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하반기 국토위원장으로 우리 당내에서는 이야기가 돼 있는데 최근에 상임위하고 국토위를 우리가 가져올지 말지를 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홍준표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우리 대구 경북으로 봐서는 금과 옥조입니다. 수출을 여기서 할 수 있고 또 동남아 노선이 아니고 세계로 어디든지 노선을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을 만드는 것이 대구 경북의 운명적인 그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 합심해서 그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동대구역에서 내 5가지 요구를 할 때 형님 그거 꼭 하겠습니다. 약속 다 했어. 그 동영상도 나와 있고 그거 다 나와 있어.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가 뭐 꼭 그러지 않은데 자기가 뭐 막 틀림없이 한다고 뭐. 근데 안 하면 내가 그냥 놔두겠어요. 약속을 해야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자, 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남구에 살고 있고요. 그 올해로 대구에서 13년째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후보님. 그 후보님께서 시장 되시면 더 바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만민공동회 할 때 그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그 지금 대구시에 푸드뱅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푸드뱅크 사업이 뭐냐면 그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가정에서 잉여되는 식품들을 기부받아서 먹거리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장들, 지자체장들은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에는 기초사업장 20개소와 광역푸드뱅크 1개소 이렇게 21개소가 사업장이 운영되는데 특히 기초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운영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아마 대구시에서 그 당연사업장 푸드뱅크는 시에서 1,500, 구에서 1,500 이렇게 3천만 원을 1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거의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기부식품을 전국으로 다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 기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산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코로나 때는 또 대구시 기다리 나눔 전빵 일도 푸드뱅크에서 다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지금 대구시 희망복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혹시나 후보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하나만 해요. 네, 시민분들께서도 혹시 집에서 먹지 않는 그런 식품들이 있으시면 인근의 푸드뱅크에 연락하셔서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에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안녕하십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정치 버스킹을 우리 서구 인구 감소 지역에 이렇게 직접 또 방문하셔가지고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구 역사가 3월 31일 날 개통되고 앞으로 복합한성센터에 대한 홍준표 후보님께서 앞으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정 인수하고 난 뒤에 알아보고 난 뒤에 대답하겠지만은 서대구역이 이게 이제 중심으로 대구의 새로운 핵심 그 상권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이 상권이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해야 되겠죠. 추진 중이래요. 추진 중이래. 근데 제가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저 학생, 저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희 대구가에서 저희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무래도 취업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취업이요, 취업. 저희가 이제 취업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시장님이랑 의원님들께 바라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큰 공공기관들을 많이 대구로 가져와야 된다는 절박감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랑 시장님, 그 후보님께서 꼭 알아주셔야 될 게 있는 게 저번 전 시장님이 지난 2021년에 대구의 지역인재 비율을 45%로 추가적으로 늘리기로 대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장들님들이랑 서명을 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서명만 한 거라 저희가 그게 잘 지켜질지가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인데요. 시장님들이랑 의원님들이 이거를 꼭 반드시 잘 신경을 써주셨어야 저희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경북대 학생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이 대구 경북 학생들이 취업을 좀 많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반드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거는 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있지만은 그건 국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공공기관에 대구 학생을 전부 채용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의 자리가 아니고 민간의 자리입니다. 민간의 자리가 확대가 돼야지 사회가 발전하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일자리는 시민들 세금 나눠 먹는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꼭 대구에 많이 온다고 해서 대구가 발전한다.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민간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네, 또. 없으면 난 저녁 못 먹으니까 집에 갈 끼고. 이젠 다 됐죠? 다 됐죠? 가도 되겠죠? 자, 예, 오늘 우리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버스킹 우리 킨스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간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 시장 선거는 너무 재미가 없다 이래 이야기해요. 왜요? 결과가 너무 뻔해가지고 투표할 맛도 안 나고 재미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후보가 마이크 잡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질문을 받고 정문적답을 하는 거하고 재밌죠? 예. 홍준표 대표님, 홍준표 후보님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공통적일 텐데 첫째는 이분은 독고다이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전공법으로 돌파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안 맞으면 주변의 분들이 조금 소외되기는 쉬운데 추진력, 돌파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이분은 이인자가 되기 싫어하는 분이야. 무조건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본인 오야붕이 돼야 돼. 무조건 자기가 1인자가 돼야 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 할 때는 당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경남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도전했었죠? 대통령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1인자의 자리 1인자의 자리. 그러니까 이분은 늘 체질적으로 오야붕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분인데 대구시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데 이분 체질에 맞겠죠? 예.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봐도 이분은 늘
본인의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장에 당선되셔서 홍준표 후보님이 그리고 있는 대구의 청사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힘을 보태주시고 저희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 서구청장 유한국 후보님 오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 간단하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녁 때니까 날이 좀 시원하지요. 아무튼 대구 날씨 우리 다 아는데 무더위 조심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님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또 나아가고 또 대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제가 4월 초에 홍준표 후보님께서 서구청을 방문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 거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발표할까요? 그건 하지 마. 하지 말까요? 저는 서구청에 있기 때문에 서구 주민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하락할 테니까 하면 하겠습니다. 후보님 오셔가지고 아까 서구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후보님이나 저나 키가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어릴 때 환경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서구 지역이 8개 구군 중에서 아까 수성구는 이야기 고마워라 하셨죠.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대구를 만드는 측면 또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 아무튼 우리 서구 괜찮아지지요? 예. 이런 분위기를 홍준표 우리 대표님 또 후보님 오셔서 대구 시정을 맡아서 대구가 대한민국의 1등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서구 지역에 또 추진되는 현안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잘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김상원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홍준표 후보님과 함께 서구 주민들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뭐 끝났는데 멋지 눈.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내가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장을 덜덜 볶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해서 나갑니다.